돈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풍요 노트를 실천하면서 풍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들어오는 현금 수입이 제자리다 보니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학 용어 중에 근본이자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드리면 금 일정량만큼에 대응하여 화폐 일정액을 발행할 수 있게 정한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거나 가장 가치 있는 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서 매번 금덩어리를 갖고 다닐 수 없으니 금 대신 화폐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금의 가치 이상으로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근본이제는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자장면이 중국집에 직접 가서 먹으면 600원, 배달시켜 먹으면 700원이었거든요. 지금 음료수 한 병 값보다 쌌다니 믿기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어렸을 때 5,000원, 만원 돈은 큰 돈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예전의 만원과 지금의 만원은 가치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대로 물가가 계속 점점 더 오른다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서 바나나 한 송이 사는데 그치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학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집착하는 돈의 가치가 실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흔히 주식하다 망한 분들 표현으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증권으로 만들어 사고 팔도록 한 것이 주식이니까요. 돈이다, 주식이다, 채권이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가상으로 만들고 의미를 부여한 실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다 보니 돈 그 자체가 중요해졌고 사람이 돈을 지배해야 하는데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는 분명 힘이 있지요. 그 힘 중 하나는 가진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내게 하는 점이고요. 구두쇠가 돈을 벌면 그래도 그는 짠돌이 짓을 할 테고 베풀길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벌면 그는 그 돈으로 베푸는데 더 열중하겠죠. 재벌들이 슈퍼나 빵집 같은 서민들의 생계수단에까지 진출해서 돈을 버는 것이나 가수 김장훈 씨 경우 돈이 있든 없든 항상 기부를 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알던 사람 중에도 건물이 몇 채인데 정작 재활용하면서 옷을 갖다 입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헐, 그러니 돈이 생기면 자신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 아닐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돈에 대한 집착으로 추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면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더 나쁜 길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돈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잘 사용하세요.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하지만 돈이 나를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돈의 주인임을 기억하세요. 화건 등을 할 때도 나는 돈의 주인이다. 돈은 나의 명령을 따른다 하면서 돈에 대한 자제력을 가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남녀 사이도 집착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듯 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에 대해 집착하면 오히려 돈이 나를 멀리합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에 안달내기보다 현재 누리는 풍요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풍요 노트를 쓰다 보면 곧 현금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풍요 노트를 쓰면서 행동도 같이 해야 하나요? 저는 당장 내야 할 청구서들이 많아 금전적인 풍요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풍요 노트를 쓰는 중인데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트를 쓰면서 기다려야 할지 다른 일자리나 알바를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자기계발론에서 행동이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확고하게 잠재의식에서 받아들여지면 자연스럽게 영감이 떠오르거나 실천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풍요가 잠재의식에 확실하게 입력되면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학원을 알아보거나 하는 등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 행동이 당장 돈벌이와는 상관없어 보일 수는 있답니다. 등록금이 부족한데 예전에 그만둔 그림 공부가 하고 싶다는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마음에서 뭔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1차적인 신호이자 징조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없다고 불안해서 일자리나 대출을 알아보거나 복권을 사는 행동은 아직 풍요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 중독자들이 24시간 쉼없이 일을 하는 것도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불안할 때 얻은 일자리나 투자 등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선택한 것은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전적 결핍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압박감에 시달릴 때는 성급한 행동을 하기보다 풍요 노트를 쓰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난 후에 차분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실천이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글쓴이가 오직 정신의 힘만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 몇 년 동안 마음 혹은 잠재의식의 힘을 강조하는 책과 지식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상화나 학원, EFT 등을 통해서 소원이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받은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오타쿠를 떠올려 보세요. 골방에 들어앉아 특정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만을 꿈꾸고 느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열심히 꿈에 젖어서 심상화를 하는데 현실은 왜 그런 모습일까요? 심상화가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도 이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와이의 정화기법인 호오포노포노의 원료라고 알려진 후나에서는 사람에게 생명에너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에너지 양이 소원을 이루는 힘의 바탕이 된다고 하고요.
즉 건강한 사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생명 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공상만 하면 생명 에너지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심상화와 확언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몸과 마음이 건강한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쉽게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몸에 활력이 넘치면 마음도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니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가급적 그때그때 풀고 하는 것이 평범한 일 같지만 실은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기도 하답니다. 강조하건대 글쓴이는 풍요 노트를 포함해서 어떤 대단한 자기계발법이 있다 해도 건강한 사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봅니다.